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 이덕재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인벤터 사용자를 위한 3D 맥스 교육 그 네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우측 하단에 있는 실제 생산 라인과 유사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맥스로 완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플레이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해서 어떠한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먼저 컨베이어 위로 팔레트가 이송이 되는 그런 직선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완성된 제품을 팔레트 위에 위치시키기 위한 다관절 로봇의 회전 운동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벤터로 완성된 설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3D 맥스로 이 작업을 구현하면 아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새로 모델 데이터를 불러오는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현재 완성된 데이터를 초기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초기 작업 환경으로 3D 맥스가 정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벤터의 모델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해서 import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외부에 CAD 데이터를 불러오실 수가 있겠는데요.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 중에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선택하게 되면 쉽게 인벤터로 작업된 파일들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배포된 그 샘플 데이터 중에 04 심플 팩토리 n이라는 폴더에 보시면 그 하위 폴더에 simplefactory.iam 어셈블리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기 버튼을 통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디폴트 상태인 메쉬와 그리고 Z 액시스가 체크된 상태에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용량에 따라서 불러드리는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별도의 중립 포맷으로의 변환 없이 인벤터 원본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빠르게 불러드리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성공적으로 모델이 불러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모델이 다 불러드려졌습니다. 이후 작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뷰포트의 뷰잉 상태를 몇 가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포트의 좌측 상단에 있는 리얼리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쉐이드 상태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자라든가 앰비언트 섀도우가 없는 그 일반 CAD에서의 쉐이딩 상태와 마찬가지로 쉐이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퍼스펙티브 뷰가 아닌 오소 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주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쉐이딩 상태라든가 어떤 뷰의 방향 등등을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그리드도 별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데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메인 메뉴에 있는 툴스 하위에 Grids and Snaps라는 항목에 보면 Show Home Grid가 체크가 되어져 있고요. 이 체크를 비활성화 해줌으로써 바닥에 보이는 그리드 라인들을 안 보이도록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부터 할 작업은 이 팔레트의 어떤 직선 운동을 구현하는 부분이겠는데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다관절 로봇은 잠시 안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함으로써 이렇게 여러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하였고요. 선택된 오브젝트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하이드 셀렉션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을 하는데 필요 없는 그러한 오브젝트들을 잠시 감추어 놓으실 수가 있겠고요.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set 키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각각의 프레임의 키를 설정해 주는 환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팔레트를 1번 팔레트, 그리고 제가 지금 클릭하고 있는 팔레트 10번을 이제 편의상 2번 팔레트라고 부르겠는데요. 먼저 1번 팔레트를 여기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팔레트 2번 위치로 움직이는 그러한 직선 운동을 먼저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팔레트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삭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팔레트와 그리고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한 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통해서 4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해 주었고요. 현재 초기 위치를 제로 프레임 상태에 할당해 주기 위해서 슬라이더가 제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제로 프레임에 키를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움직이기 위해서 메인 메뉴에 있는 Select and Move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오브젝트들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좌표계에서 X축 방향으로 이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X축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주면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축을 잡고 이송을 해주시면 각각의 축 방향으로도 움직이실 수가 있겠고요. 저는 약 40프레임 상태에서 이 1번 팔레트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도록 설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먼저 슬라이더를 40프레임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1번 팔레트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t 키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는 플레이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슬라이더를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함으로써 적당한 프레임에 할당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팔레트의 움직임은 모두 할당을 해 주었고요.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2번 팔레트를 1번 팔레트의 위치로 빈 자리로 위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로 프레임에서 약 20프레임 정도, 즉 1번 팔레트가 이 정도 위치에 왔을 때 두 번째 팔레트의 새로운 움직임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그래서 슬라이더를 20프레임 상태로 위치시킨 이후에 새로운 오브젝트들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키를 통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초기 위치를 여기에 set 키를 통해서 20프레임에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프레임에서부터 약 40프레임에 더해진 60프레임 위치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컨베이어의 위치로 이 이송 플레이트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60프레임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Y축을 잡고 쭉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set 키 버튼을 통해서 60프레임의 현재의 위치를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로 프레임에서부터 60프레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1번 플레이트와 2번 팔레트의 움직임이
예, 정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위치에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약 현재의 위치에서 기존 1번 팔레트가 있던 위치로 이 새로운 팔레트를 이송시켜야 하겠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약 20프레임을 할당을 해주겠고요. 선택한 오브젝트를 기존 1번 팔레트가 있던 위치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다시 셋 키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60프레임에서부터 80프레임 사이에서 이 두 번째 팔레트가 원래 있던 그 위치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업해야 할 것은 여기 어떤 새로운 팔레트를 이송하는 플레이트가 새로운 그런 팔레트를 가지는 위치로 후퇴를 하여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이송하는 플레이트, 즉 팔레트 슬라이드 롤러를 클릭한 상태에서 100프레임 상태가 갔을 때는 원래 있던 초기 위치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을 선택해서 쭉 드래그를 함으로써 원래 위치에다 가져다 놓을 수 있겠고요. 이 위치를 셋 키 버튼을 클릭해서 모든 작업을, 직선 운동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거나 혹은 플레이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움직임이 다소 이상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60프레임에서부터 약 80프레임 사이에 움직임이 이상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처 팔레트가 원하는 위치로 가기도 전에 이 이송 플레이트가 후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간단하게 키를 복사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플레이트가 2번 팔레트가 원하는 위치로, 즉 이 이송 플레이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위치가 약 75프레임쯤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위치에 60프레임에서의 키를 복사를 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천천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이송 플레이트, 즉 팔레트 슬라이드 롤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60프레임에 있는 키를 Shift 키와 마우스 왼쪽 버튼을 선택해 주는 것으로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쭉 키를 드래그를 해서 75프레임의 위치에 놓고 마우스 버튼을 손을 떼게 되면 키가 복사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75프레임까지 이 이송 플레이트가 원래 위치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팔레트가 완벽하게 이 플레이트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뒤로 후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Fit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이렇게 팔레트와 그리고 이송 플레이트에 대한 직선 운동을 모두 설정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팔레트의 직선 운동에 대한 애니메이션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이후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셋 키를 비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감춰두었던 로봇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보여주기 위해서 Unhide All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작업은 이 다관절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해 주는 부분을 작업을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로봇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Hide Unselected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